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9일 치러지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져서 운동하시기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예.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어시장이나 네. 농촌 현장에 있는 우리 서민들이 더 고달프고 힘든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도민들 만나보시면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예, 갈수록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 매출도 네. 절반으로 줄고 물가는 굉장히 비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살자 진보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셨습니다. 예. 모두 함께 잘 살려면 아무래도 좀 넉넉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지난 10년간의 경남 경제를 평가해봐 주시고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경남 경제 전망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남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경남이 네.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에 의해서 축소되고 퇴보만 됐습니다. 네. 축소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남이 부산으로, 울산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최근에도 진해 신항을 거쳐서 부산 쪽으로, 김해 양산도 지금 부산 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엔 역사적으로도 없어져서는 안 돼야 될 마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7대, 8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제대로 좀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경남은 다른 부분보다는 국가의 정책 기조를 바꿔내는 것을 경남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권이 11, 2까지도 된다라고 합니다. 나라는 대외적으로 부자라고 하는데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국가빚이 110조 원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 감세, 종부세 감세를 인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만 내려와야 될 돈이 1조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네, 많이 줄었죠. 예, 사실 이 돈만 내려와도 지금 우리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해소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세제 문제, 중앙의 교부세 문제를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부산, 울산으로 빼앗겨 가는 것을 경남 전체의 중심을 들고 새로운 발전 인자를 네.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첨단 우주 항공 산업이 있고 네. 지금까지 경남을 버팀목으로 했던 창원공단의 기계산업, 대한민국의 기계산업에 요람을 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다시 창원기계산업단지에 버금가는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남에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근무하는 사람만 5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줄도산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플랜트라든지 요트, 최첨단 요람선 사업을 해서 첨단 기술을 도입한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우주 항공산업, 조선산업, 또 다른 기계산업의 제2부흥기를 만들어서 경남을 새로운 어떤 이 발전의 핵으로 바꿔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자연스럽게 그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몇 가지 경남 먹거리 산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천 항공우주산단도 있고요. 뭐 신공항 산업도 있는데 후보님 공약 중에 서부 경남을 육성시키겠다는 것과 조선 해양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다른 두 후보님들과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차별화를 좀 위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서부 경남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사실은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이런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의 어떤 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휴양, 네. 요양도시 형태로의 거점을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이제 기능이 중요한 제일 기능이죠.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떠냐면은 도청을 제2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리 이제 조금 현실성이 개량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저희들은 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라 있습니다. 네. 공무원 교육입니다. 이는 전 시군의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자체가 협소하고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네. 여성 개발원 네. 이런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단지를 네. 서부 경남 쪽으로 함께 모아서 집적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수와 네. 휴양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단지를 구성을 하면은 하시겠다. 그 주의를 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지역도 함께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은 어떠신가요? 예, 조선산업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또 종사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6대 조선소가 우리 경남에 다 있지요. 있습니다. 예. 이 조선산업을 지금까지는 단순 선박 경쟁 형태로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에서 그 세계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체가 돼가 있고 요새 많이 힘들지요. 예, 또 특히 이제 세계 경제에 있으면서 선박을 수주하고 그 발주하는 것이 이 중간에 버로카 상들이 농간도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 거제 통영을 중심한 지역을 고용특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고용특별지구요. 예, 지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단순 선박 거주에서 이후에 미래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플랜트 부분하고 요트라든지 천방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인력 양성과 기술을 함께 접목할 수 있는 학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한목에 집적화시켜서 발전을 시키도록 그 경쟁력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천 우주항공산단 문제 지금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국가는 기업체와 다르게 투기나 모험을 하는 돈벌이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요. 국가인데요.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국적, 다국적 기업들이 행정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전하게 막아줘야 될 국가인데 우리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모든 것을 기업에 다 내주는 형태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지금 우리 사천 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민영화가 능산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들은 국가가 보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영화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네네. 이 이후의 해결 방법은 이미 국가의 세금으로 8조 원이라는 돈으로 가지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금적으로 어려면 반드시 국민기업화해서 국민들이 주를 보유해서 네. 회사를 국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국민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문제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상 이미 결정이 난 일입니다. 네. 예,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한 이미 결정된 것을 더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 국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이어지는 건데 신공항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신공항 문제에 관해서 흘러오는 과정에 몇 번 인터뷰를 다녔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저는 공항을 공해산업이라고 포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예. 실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중심의 공항이기 때문에 네. 동남권 이 남부 지역에서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이미 아까 말했던 우리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네. 뭐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새롭게 해야 될 국토로 이용해야 될 공항보다는 더 효율성과 다른 어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적은 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반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거를 대체할 만한 사업이라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희들은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형태로 네.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의 공항을 하자꾸는 그 지역은 낫다. 그래서 이후에 밀양 지역엔 첨단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지역 갈등 문제에서 한 말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난강댐물을 부산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네. 경남의 물을 네. 부산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예, 우리나라가 뭐 지하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다 함께 살아야죠, 사실은. 그럼요. 뭐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부산도 주고 서울도 주고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난강댐물, 지리산 어떤 개발을 해서 물을 준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고, 첫째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했던 4대강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수질 개선을 해서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실패했다는 반증이고, 어떻든 무리하게 먼 곳에 있는 물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물을 고도 정수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공급하고 되는 물을 굳이 이렇게 자연도 파괴를 해가면서 또 물을 끌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돈도 들고. 예, 그 다음에 난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해 이런데 위험도 있는데 이런 모험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돼 있느냐 이런 것이고, 앞에 민주노총한 김도관 조정이 네. 우리 침수지 늪지물을 이용해서 부산에 일정 부분 공급해놨던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개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리산권, 난강물권을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다. 예,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입부의 재정 문제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경남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실태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예. 한마디로 말해서 경남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70%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네. 30%만 지방이 갖고 있는 형태인데 하고 있는 일은 거꾸로입니다. 일은 지방정부가 70%하고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는 네. 30%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에 이런 제어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행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안 해놓고 모든 행정은 중앙집권 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쏙쏙들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자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전면적으로 세제부터 행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재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남이 1년에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6조 5천억 원을 제입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도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한다 해서 지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취득세를 감면 정책을 내놔버렸습니다. 이게 주 원인입니다. 세원이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남도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원이 또한 지금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전 10년 네. 공공기관 산업시설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자산업을 끌어들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자산업만 그가대교, 마창대교, 네. 김해 경쟁철만 해도 경남도는 아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일부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어떻든 국가가 인수를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세제를 네. 지방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중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지금 네. 각 지자체가 충당을 하고 있으면서 재정도도 떨어지고 불만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 당연히 찬성이실 거고 그렇습니다. 지사가 되시면 어떻게 좀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미 이제 이 문제가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에 10년, 5년 전에 제안을 했었음에도 네. 사회주의 정책인이 공동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반대를 했던 새누리당 대선 후보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각 대선 후보들도 긍정적으로 판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국회에 네. 이 무상급식 문제가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는 갈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급한 것은 당장 내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야권 도지사가 없는 틈을 타서 지금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이 네. 내년도 예산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도지사 된다면 들어가서 내년 3, 4월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이건 네.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 여야 의회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 또한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도지사가 합의를 한 것이고 네. 이 합의 내용은 도민들에게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행정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바꾼다라면은 행정이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고 돈 역시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월드카의 챔피언십 같은 그 전시적 사업 한 건만 안 해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후보님 그 보편적 복지 내세우시면서 이 무상급식 비롯해서 다양한 그 복지 공약 내세우셨는데요. 그 복지 공약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복지라고 하면서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다 해서 많이 갖다 대었습니다. 네. 우리가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를 덜미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의무라는 것이 무상을 의무라는 부분만 갖다 의무라는 말로 대체를 하면 저는 된다 봅니다. 국가가 국민이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들면 치료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걸 무상이라는 말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포퓰리즘으로 사실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야권 김두관 도정했을 때 만든 어르신 틀리 네. 보호자 없는 병동 네. 이런 몇 가지 정책만 해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 표창까지 준 사례입니다. 네. 이건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절실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행정이 해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두 채 가 있는 사람한테 한 대 더 주는 이런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공통질문 마치고요. 후보님께만 드리는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천 명을 2014년까지 정규직 전환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좋은 공약이긴 한데 실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비록 이것이 보궐선거지만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제 첫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서든부터 먼저 출구를 열어야 된다. 경남에도 그런 출구가 차원에서, 되시겠다는. 예, 경남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에서 최소의 소득 보장만 해주는 형태로 단계를 밟아가면은 많은 돈 안 들이고 가능하다 봅니다. 그럼 그 예산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문제도 행정에 5천여 명에 지금 있는 부분이 100억 미만만 하면은 풀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중앙정부를 볼 것 같으면 온 국민이 반대를 했던 4대 강에 24조, 23조 원이나 쏟아부었습니다. 돈 이야기 해야 될 상황은 저는 전혀 아니라 보고 있는 의지의 것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가 집권당의 전 대표, 진보정당의 전 대표이십니다. 이 3파전인데 사실상 밖에서는 양자구도라고 말씀을 많이 네,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약간 수치가 낮게 나오셨고. 맞습니다. 예. 그러시면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시거나 네. 뾰족한 선거 전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저는 사실은 도청에서 순수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회운동, 진보정당 운동을 한 지가 채 10년밖에 안 됩니다. 네. 인지도 면에서는 틀림없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 동지들이 지금 직접 선거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뜻을 보태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네. 언제나 우리 사회의 약자들 노동자, 농민, 중소, 상인들 이런 서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당원들 또 우리가 뽑아주신 기초강력위원들을 중심으로 서민들 속에 다가가면서 마음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면은 낮은 인지도지만 그 함께 불붙는 동력으로 충분히 돌파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난 29일이었죠. 경남의 20개 노동조합이 연합을 해서 후보님과 권영길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권 후보는 후보님을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2차 단일화 논의 좀 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우리 노동 현장에서 단일화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일반 독주로 경남을 운영해 와서 경남이 축소되고 퇴보되는 데 대한 그것 때문에 앞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처음으로 야권 도정을 만들어 줬는데 중도 사퇴함으로써 야권 도정의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야 된다라는 열망으로서 네. 함께 합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흘러오는 과정에서 우리 진보정당이랄까 진보운동단체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깨고서 분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단결하고 결집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저희들은 야권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방향을 설정을 했고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네. 권 후보님께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예. 대단하신데 예.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시면 단일화는 좀 쉽게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는 먼저 제안을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가 주위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을 먼저 단일화의 마음을 열었던 저희들 당을
공당이고 후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권영길 의원이 저희들 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람을 배제한 것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면 배신감까지 있는 겁니다. 네.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를 해도 큰 목적을 위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단일화를 해도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단일화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해서 이것부터 전체 야권이 한번 해보자. 저다 섭섭한 마음을 어떻든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시군요. 네. 홍 후보와 권 후보에 대해서 경쟁자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짤막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두 분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인지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준표 의원님 우리 경남을 모르는 분입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선관위 방송 주간에서도 했었지만 고향을 대구라 해서 당대표 선거도 나가고 한나라당에서의 뿌리를 내린 분이 난데없이 국회의원 떨어지니 경남에 찾아와서 고향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매선할 때 경남에 뭘 해줬는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단순하게 도지사 자리를 보고 왔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권영길 후보님도 뭐 제보고 동반자라고 했지만 저는 동반자보다는 정치원로 선배님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오는 과정에 많은 고민과 함께 했던 일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고, 네. 현재로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인데, 야권 승리를 하고, 이후에 진보적 정당과 세력 간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분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경남도지사 자리가 원로한 정치인들의 이게 휴양소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자꾸 퇴보되고 가고 있는데 좀 젊고 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활력을 넣고 신바람 나는 경남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또 대선에 뭉쳤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많이 못 만들어낸 데 대해서는 후보에 항상 죄송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제대로 알고 지역 해난을 제대로 하는 지역 사람이 저는 도지사가 돼야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 번도 노동자, 농민, 서민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음해되고 왜곡된 것이 있지만 그 정신은 늘 서민,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도민들을 지키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